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항하고 박스 337을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죠. 중고항하고 박스 337을 제가 맡고 있는 김태복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비 오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좀 알차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지금 우리 대표님은 알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쪽에 혹시 종사하고 계시는지? 각자 좀 더 플랫폼이나 각자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어떤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도가 빠를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쇼핑몰, 하나는 저희가 중고항 앱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박스 337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스 337은 기부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 기부가 아니라 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이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의 유저를 끌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337은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중고항에 대한 부분들은 앱입니다. 이 앱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에게 폭망되는 창업과 폐업을 실시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쇼핑몰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쇼핑몰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이 나오면 공장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마케팅, 그리고 백화점이 됐던 쇼핑몰이 됐던 이커머스 시장이 됐던 여기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매자한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거의 보통은 마케팅이든 유통에 대한 비용에 들어가는 게 20, 30%를 차지하고요. 이커머스 시장이 됐던 백화점이든 이런 모든 시장이 차지하는 게 30에서 5%를 차지합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제조됐던 단가가 구매자한테 갔을 때는 20% 했었던 것이 100%, 특히 100만 원짜리가 쉽게 얘기하면 200만 원 이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상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다단계 아닙니다. 네트워크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나 네트워크보다 수익적인 구조나 내용들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어떤 부분으로 가능하냐면 이 마케팅과 백화점에 들어가는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 있을 겁니다. 공동구매의 어떤 형식. 공동구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구매는 100명이 100개를 사가지고 같이 동시에 사줘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100명이 100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100개 사도 되는 거거든요. 10만 명이 100개를 사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 부분들이 시스템이 없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접목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일반적인 다단계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가장 큰 차별화는, 저희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 판매되는 가격을, 그 부분들을 고수하면서도 밑에 그 소비자가 실질적인 유통에 들어갔던 비용의 60%를 구매자가 다시 백포인트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분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고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금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명품 대표님도 와 계신데, 명품도 내내 똑같고 어떤 부분이든, 오늘 아마 여기 좀 이따 여기 오시는 분이 있는데 꽃게,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만난 게 신안, 소금, 김,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될 건데,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이커머스 시장이 됐던 쇼핑몰이 됐던 어디에 들어가면 기본 30, 50%에 대한 수수료나 내용들을 다 줘야 돼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매자한테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고, 중개 연결되는, 우리가 속에 갔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적인 구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저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가 실질적인 소득을 받아가고 있고, 특히 이게 기존의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가격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시중에 안 나와 있는 물건을 비싸게 올려놓고 이거를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마진율을 가고, 실질적인 소비자가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라면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시중에 어차피 지금 이게 100원이면 100원에 대한 이거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으면 100만 원짜리가 실질적인 게 나온 거는 20원, 30원, 20만 원, 30만 원이고 부분인데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해놓고 나머지 유통에 대한 60%를 실질적인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구매자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대협, 대한민국 상생협동조합, 이거는 제조 쪽에도 소비자도 서로가 다 윈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거 앱은 저기는 깔리셨나요? 다 보내드리는데 가입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가입을 하시면 확인이 되면 좋을 겁니다. 자, 저희는 골드바는 결국은 지금 모든 부분에 현금, 리꼬르 현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개념을 조금 더 깰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절대 골드바나 금 상품에 대한 부분이 쇼핑몰에서 안 합니다. 왜? 금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금이 한돈에 얼마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안에 쇼핑몰에 보통 3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을 그들이 거기다 붙이는 순간에 쇼핑몰이 나쁜 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지금 금 상품이 없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제가 금 쇼핑몰 나왔었을 때 시세를 얘기를 하면 자, 골드바가 30g인데 그러면 8돈입니다. 가격은 428만 원. 424만 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8돈으로 나누면 한 돈에 53만 원입니다. 근데 요때 53만 원인데 이때 금 시세는 얼마냐? 내가 살 때 시세는 35만 1천 원입니다. 홈쇼핑에서는 53만 원에 파는데 금 시세는 35만 1천 원.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의 금 시세 나오면 금 시세 사고 파는 시세는 매일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금 도매가가 있어요. 시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딜러들이 거래하는 금 시세가 있습니다. 도매는 31만 8천 원. 이 부분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시세에 나오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이 화면의 뒷 배경이 이겁니다. 제 부분들을 놓고 사진을 그대로 찍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황금 라이프는 제가 운영했었던 제가 직접 네임을 붙여서 만든 골드인 거고요. 금은 절대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금은 금에 대한 어떤 부분의 시장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금은 구금, 골드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금을 제작했었을 때 비용은 제작비가 31만 8천 원. 31만 8천 원에 대한 부분을 10g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했었을 때 31만 한돈에 대한 거는 31만 8천 원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됐네요. 53만 원에 31만 8천 원이면 판매가에 대비 우리는 60%에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제작 비용이. 그럼 40%에 대한 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원장님 깔아드린 거 화면에 들어가 보면 현재 저희 거 금 시세 올라가져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금 시세에 있는 거 올려져 있는 걸 보시면 이건 현장 리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현장에 있는 부분은 오늘의 시세에서 국내 지금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는 67만 2천 원입니다. 한 돈당. 골드바 한 돈에 67만 2천 원. 이건 검색하시면 나와요. 뭐 여러 개 나와요. 뭐 70만 원대, 보통 69만 원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최저가로 되어 있는 게 67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쇼핑몰에서 파는 건 지금 얼마냐? 66만 9,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보다 낫죠. 몇만 원이 쌉니다. 싼 데다가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5만 원 돈이 좀 넘게 할인 적용률이 돼 있을 겁니다. 내가 국내 최저가에 샀는데 거기서 다시 또 백포인트로 5만 원 넘게 제가 받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약 8만 원 돈이거든요. 한 돈당. 한 돈에 8만 원에 대한 백 부분들을 받아요. 이게 저희 쇼핑몰의 지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기 대한민국의 다단계나 이런 쪽에 있으면 야, 쇼핑몰 우리가 왜 해가지고 최저가로 뭐 전부 다 공급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제작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는 황금 라이프고 황금 라이프에 제 명함까지 꽂아서 제가 만든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요게 황금 라이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 부분에 대한 제작된 겁니다.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 대한 부분의 쇼핑몰에 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조사야. 우리는 도매, 소매 뭐를 거쳐서 가던 유통을 가서 총판이고 뭐를 거쳐서 가려면 그들의 마진율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가져온 부분에 있어 우리가 50%를 붙이는 순간에 그거는 따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 부분의 60%를 백디시로 맨 마지막에 구매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지금 소개했던, 연결되어 있는 내 라인에 소개됐던 사람들이 소개에 대한 비용을 포인트로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냥 우리가 좋은 물건 우리끼리 소개해서 사고, 그 부분에 맨 마지막 구매자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고, 나머지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n분의 1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게 제가 특허가 나와 있고, 특허로 자동 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특허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저희들이 깔은 거 보시면 그냥 깔아져 있는 걸로 보면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됐네. 저희는 내 방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구매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내 방에 들어가면 제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빨간색, 파란색 전부 다 포인트가 다 돼 있습니다. 포인트 눌러보시면, 포인트를, 자, 여기 잠깐 제 거 보시면, 일단 그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렇게 누가 구매를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뭐죠? 배즙, 또 여기는 뭐 홍삼, 활력 이런 거 사면 산 거에 대한 n분의 1 포인트가 저한테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쭉 다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내 방에서 다시 한번 내가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내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나옵니다. 내 회원수.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저는 60명한테 저는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 60명이 그 밑으로 몇 명한테 1441명한테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 방에 가셔서 열어보시면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제 거 이제 앱을 안 깔으셨습니다. 앱을 깔으시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한테 연결했고 그 사람이 23명을 연결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85명 내려간까지 우리가 라인별로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시스템상으로 이미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분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자,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면 가입 조건이나 내용이 뭐야? 저희는 무료입니다. 일반 회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까는 거예요. 자, 이거 깔아줘서 다 가는 거니, 자, 나는 부담 없이 깔려서 내가 사는 걸, 물건을 내가 최저가로 살 수 있어. 땡큐 아닙니까? 자, 일단 안 살 이유가 없죠. 이제 쌀 다 들어오고요. 소금 다 들어오고, 우리가 생필품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유통 마진의 60%를 내가 백디시 받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1차 저희들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면 다른 데도 좀 더 이런 쇼핑몰 나올 거 아니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중고시장을 갈 수 있으냐? 중고시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앱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우리가 물건을 유통하거나 공장을 하는데, 이 공장 유통되거나 창업, 지금 자영업자의 몰락에 대한 부분은 하루 걸러 하루씩 뉴스에 나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다 폭망한다, 뭐 한다. 왜 폭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적용돼서 치과 병원이든 뭐든 하는 데고요. 창업하느라 받은 대출은 많은데 열자마자 폐업 위기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문 열린 음식점은 18만 1천여 곳, 같은 기간 폐업한 음식점은 16만 7천 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92%, 10곳이 창업할 때 9곳 이상은 장사를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더 받고 싶은 식당 주인과 최대한 싸게 사려는 처리업체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뼈가 아프죠. 우리가 들어올 때는 10,000원을 준 거면 여기서 1,000원도 안 주잖아요, 지금.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뭐 폭망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폐업이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순간에 이들이 집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원상회복을 하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물건을 거래를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3억짜리를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잠깐 연결이 되면 다만 반이라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매칭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원상회복을 하고 내가 빠져야 되다 보니까 중고업자한테 던지는 게 얼마냐? 300, 500에 3억짜리도 300, 500, 1000만 원이면 우리는 던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창업할 때 거의 어떻게 해요? 8, 90%는 대출 받아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이 위기다, 1000조 원이 넘다 이런 얘기가 다 이런 부분들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하느라 받은 뭐라? 대출은 많은데 왜 안 넘어가죠? 문 열자마자 폐업 위기라 이게 지금 저걸로 안 돼 있어서 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왜 안 넘어가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이거 골치 아프네. 왜 안 넘어가? 문을 연 음식점 지금 이것 좀 와서 좀 해결 좀 해줘 보십시오.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됐습니다. 됐네요. 해결. 죄송합니다. 자, 기존에 지금 폐업하는 분들이 3억을 들였던 것이 중고업자들한테 이거 물건을 짓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300만 원에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중고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르게 재창업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데는 3천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중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갖고 계신 기존에 있는 생각,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머리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그 플랫폼에 대한 거는 저희 앱에 대한 거는 특허가 8개가 나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과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갖고 있었던 개념을 자꾸 여기다 접목시키는 순간에 혼돈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냐면 중고 사업자를 위한 앱입니다. 소비자끼리의 어떤 거래보다는 중고 사업자에 대한 앱이고요. 중고 사업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잠시 드리면 이들이 3억짜리 물건을 우리가 3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고 이들은 3천만 원을 사면 이들은 중간에서 2,700만 원이라는 마진을 먹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 사업자가 중간에 마진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니네 빠져. 우리끼리 거래할래. 이게 지금까지의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빠졌으면 중고업자들이 소멸되거나 없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없어졌을까요? 아니, 그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지금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C2C,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거는 전부 다 C2C 시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1위에서 10위까지가 우리가 유아용품, 개인용품, 가전용품 이런 것들은 거래해요. 왜?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산업용품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각각의 부분에 맨투맨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은 없다. 그게 만약에 있다면 지금처럼 자영업이 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간에 중고업자가 중간에서 폭리 수준의 마진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마케팅 들어가고 물류비 들어가고 창고비 들어가서 다시 인건비에 세척 AS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고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업자가 갖고 있는 걸 알 수 없다 보니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당근에서 사도 되지 어디에서 사도 되지 얘기해줘. 제가 이 골드바 이게 10g짜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제가 이거 지금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단상이 저거랑 똑같은 단상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저거는 기성품이에요. 어디엔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지금 가장 큰 함수가 뭐냐면 나는 내가 있는 부분에 물건을 자, 이 TV를 제가 사고 싶어.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 사무실에도 내가 하나 두고 쓰면 좋겠네. 자, 이거랑 똑같은 거 분명히 중고업자는 이걸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디 있을까요?
뭐 있겠죠. 창고, 어떤 창고야?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대표님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자, 중고업자는요, 우리가 새 거는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주문하면 팜플렛을 보고 주문해서 갖고 와서 배달하면 끝입니다. 중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와서 저한테 이거 테레비, 제가 중고업자인데 테레비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매장에 있는 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매장에 이걸 내가 하나 갖고 있다가 팔리는 순간에는 저는 재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을 제가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그럼 중고나라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올라가면 있을 게지, 제가 중고나라에 제가 매장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중고나라에 제가 물건을 올려놓은 정보만 한 100만 개는 될 겁니다. 뭐가 올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쓰레기 정보 속에서 찾아서 소비자는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중고업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리는 순간에 DB를 올려놨다가, 우리가 왜 중고 물건이 허위 매물이 많고 사기 피해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물건을 올려놓은 정보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해서 찾아와서 우리는 그걸 다른 제품으로 소개해서 파는 것뿐이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단상을 하시는, 자, 가구로, 이 의자 책상으로 할게요. 이 책상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책상 중고업자야. 근데 내가 이 책상을 1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100개가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갖고 있는 여기 가구 딜러 사장님이 이거를 실시간 만약 연결할 수 있으면요. 대박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거래를 못 했는데, 내가 그냥, 야,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 실시간 매칭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그게 중고항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희들 앱은 그냥 앱 그거 깔아서는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제가 머리 써서 만들어서 지금 해놨고요.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소비자 화면, 지금 여기 아마 저희 거 깔으셨으면 중고항 앱 화면은 이렇게 소비자 화면으로 뜰 겁니다. 이건 사업자 화면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화면은 전혀 화면 자체가 구성도가 다르고요.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요 부분을 이 책상이 나는 필요해.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구매하기, 촬영, 사진 하나 찍으면요. 사진 하나 찍고 책상 얘기하면 카테고리가 그냥 밑에 다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용이니까 사무용 제가 선택하고요. 이게 100개가 필요하면 저는 그냥 100개. 저는 딱 세 가지 했습니다. 사진 찍고 책상 100개. 이게 제가 한 거 다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신청만 하면 소비자는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 앱은 무슨 앱이냐면 발가락 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앱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앱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알림이 왔고요. 이 부분은 딜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알림이 왔습니다. 알림이 와서 열어보니까 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방이동이네요. 송파구 방이동에서 22초 전에 책상 100개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떠령왔어요. 딜러가. 내가 있어.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견적내기, 촬영,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여기 계신 분들 찍을게요. 같이. 제가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 책상이야. 내가 창고에 갖고 있는 거 이건데 나는 100만 원씩 팔을게. 10만 원에 팔을게. 두 가지 했습니다. 사진 찍고 10만 원 하고 여기가 지금 방이동 위치 추적 이미 다 잡고요. 자, 이거 그냥 견적해서 딱 올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부분에 저한테 지금 바로 왔고요. 제가 열어보니 지금 사진, 우리 대표님 사진하고 다 들어가 있고 요 물건, 내가 찾는 물건이네.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포천에 있어. 그래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이분하고 소통을 합니다. 네. 저한테 사기 피해도 먹고 뭐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차량이야. 그러면 저기 대표님 차 밑에 좀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면 뭐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줬습니다. 이거 실시간 리얼로 진행이 되면 그분이 이 허위 매물이나 사기 피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 딜러는 저희들한테
저희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소비자는 이 모든 게 소비자는 공짜입니다. 자, 내가 카페를 차렸다가 3억짜리를 했다가 지금 이 부분들을, 이 모든 과정이 중간에 다 없어지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이제 300만 원짜리는 우리가 가게 폐업할 때 3천만 원,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나는 창업할 때 3억이 아니라 1억 이하에도 우리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커피숍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망해, 접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00만 원, 500만 원 정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못했거나 어땠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리셋해서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차 지금 자영업자의 50% 이상의 수익의 50% 이상이 대출금과 이자 원리금은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3분의 1, 5분의 1로 줄으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 가서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부분들의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진행돼서 여기 앱에 대한 부분들, 야, 이게 앱이 되니 안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뒤에 왜?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오픈할 이유는 없다. 저는 지금 저희들의 이 부분들의 사업장을 진행하실 수 있는 디렉터를 1차 모집하는 데까지가 제가 1차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부분들은 발가락 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발가락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능과 내용들은 훨씬 더 2차, 3차, 4차, 5차 사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준비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더 볼게요. 사람이 없어서 이 폐업 처리 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되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싫습니다. 이렇게 스댄 종류가 많으면 2만 원 정도 책정하고 한 그램 10,000원 정도. 폐업 처리 업체도 위기입니다. 중고 창고 앞에서 다시 만난 폐업 처리 업자는 쌓을 곳이 없어 추가 매입은 포기했습니다. 네, 둘 다 포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쌓을 데도 없고. 자, 9시 뉴스에 딜러가 뭐라고 했냐면 스댄이 많이 붙었으면 2만 원, 적게 붙었으면 10,000원이라는 거요. 나 이거 물건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고철값에 사고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는 거 파는 거 포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고의 현실입니다. 화학동 지금 이렇게 해서 자 폭망해서 무너지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도 폭망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자동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우리 아마 장안평이든 어디든지 가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주차비 내야 되고요. 세차는 한 달에 2번 세차해야 되고요. 10월달 되면 차값이 6%가 떨어집니다. 그 많은 4층에 선택받을 수 있는 상황은. 그리고 SK 엔카가 됐던 국민 차차자가 이런 데다 내려면 일주일에 광고비는 상위 랭크로 가려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됩니다. 그리고 딜러는 매장에 새거 매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하나를 받는데 대리점 한 군데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까지 돈을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딜러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딜러들이 이제 시 기준으로 사고 팔고 이런 모든 부분의 정보를 나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20만 원이야. 도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이야. 나 이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내가 수출차, 수입차를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야. 이거는 그들의 비용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이들이 50만 원짜리를 했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창고비 부분에서 1,0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에 5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물류비는 400에서 300. 왜? 다이렉트로 창고 들어와서 창고에서 싸놨다가 다시 이거 가지고 다시 가서 갈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지금 TV가 나오는 거 하고요. 이걸 TV를 딱 전원을 끄고 창고로 가져가는 순간에 창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물건값이나 물류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가격은 창고에다 갖다 놓는 순간에 가격은 3분의 1 떨어집니다. 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지 이게 물건이 있는 데 있을 때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들였는데 가격은 더 떨어져. 이게 중고에 대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가격도 더 받으면서 인건비도 덜 들어가는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고 딜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체질 개선이 된 중고업자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일단 실시간 당근마켓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7, 80% 이상은 가전업체, 중고업체들이 그 물건 사서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이거를 음성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중고사업, 우리 중고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선택이 아니겠죠? 우리의 디렉터, 저희 지금 부분의 지점장에 대한 디렉터에 대한 부분들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자, 딜러가 100만 원짜리 한 명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냐? 800만 원 정도의 수익성이 얻어집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제가 억지로 2015년 거를 제가 뽑았어요. 뽑은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평균 인테리어 비용은 1억 5천, 뭐 가맹비,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해서 지금 인건비, 가맹비, 수수료 모든 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최소 2억,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전체 평균에 대한 부분이.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비 저희는 딜러 한 명이 가입됐을 때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은 우리는 지점장은 20만 명의 지역구에 있는 거를 파트장을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딜러들이 가입된 부분을 내가 영업시키지 않아도 그냥 두고 누군가가 딜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딜러가 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자동 수익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가 지금 저희들 거 이 앱, 공짜로 지금 싸게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깔려서 나가서 그 속에 딜러들이 가입되면 그 가입된 딜러들이 내는 부분의 11%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의 딜러를 내가 가입시키면 16%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지점장에 대한 조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달서구에 현재 나와 있는 커피숍에 대한 부분들은 1,500개가 넘습니다. 2023년 기준에 1,500개의 달서구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지점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는 단 한 명만 파트장에 그 파트에 대해서 한 명만이 독점하는 겁니다. 1,500대 1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만약에 우리가 커피숍 하나 오픈하려면 3억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300만 원입니다. 100분의 1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비 수익률은 비교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비교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이거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반 회원은 저희는 이 쇼핑몰과 중고항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일단은 일반은 모든 게 무료다. 그래서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는 거는 최저가에 사고도 유통마진의 60%를 백포인트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샀었을 때 부분에 나한테 추천에 대한 소개수당도 올라온다. 자, 이게 공짜고 나는 그냥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니 일반인들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거기다 내가 다른 부분에 창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었을 때 이런 손실과 내용들, 그리고 허위매물, 사기 피해, 안전거래까지 나는 완벽하게 내가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또 다른 저희들의 혜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들의 혜택들이 같이 주어질 겁니다. 이 모든 게 소비자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이거 괜찮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우리의 지역 지사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의 선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무료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저희는 정회원은 전국에 다 해야 딱 인원은 8,000명이 메이드입니다. 끝입니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정돼 있어 딱 우리는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수익 구조가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지점장님의 어떤 부분들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반
회원은 포인트가 쌓였을 때 이거를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 회원은 우리가 부분들을 현금화를 전환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들은 그냥 그 물건 사서 포인트 산 거를 우리 내에 있는 부분에 다른 부분의 물건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져갑니다. 정회원은 50만 원짜리 정회원부터는 저희 회원으로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수익 구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화가 현금화를 전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과 지점장님은 수익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독점권과 영업 딜러에 대한 부분들, 정회원에 대한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익적인 구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걸 하는데 조건이 얼마냐? 원래가 저희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파트장을 했었던 부분, 지점장이. 그거를 지금은 전국구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저희들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약금만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유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5일에 딜러 한 명, 100만 원짜리 한 명 가입한다는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은 7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거 7억 원도 누수율 10% 가입했던 사람 중에 딜러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7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그냥 5일에 한 명씩 딜러 100만 원짜리 한 명씩 가입된다라는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약 8억 원 정도의 수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명 100만 원 예시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일주일에 딜러 100만 원짜리 한 명 가입하면 저희 앱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중에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야, 7억 원 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일주일에 딜러가 한 명 100만 원짜리 가입했을 때 기준으로 예상했었던 수익 구조입니다. 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면,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초창기에, 앱 쓰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100군데 갔었을 때 99군데는, 우리 이미 전단지, 팜플렛, 스티커 다 붙이고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조금 이제 넘어가는데, 점유율은 80%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배달비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시켜먹고 있는 게 플랫폼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억짜리를 1억 이하에도 할 수 있고 3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소비자가 선택 안 할까요? 저는 이거는 필수적인 앱과 필수적인 저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에 이렇게까지 쭉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야,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좋아. 제일 중요한 게 유저네. 네, 유저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 상관실 파이팅. 많이 해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건도 점프처럼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가 사온 미니언즈 물통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어떤 노래 사인을 해서 준비했고요. 정말 아끼고 있는 이 칼인데요. 오늘 이 칼을 기증합니다. 우리 아이콘 오빠들의 DI 오빠, 현재 최근 정신을 소녀시대의 써니입니다. 이 박스 337은 셀럽이 2,000분 이상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셀럽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 그러면 현금성 기부를 많이들 다 요구하는데 현금성 기부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지금 뭐 산불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도 지금 많이 겪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물건이 차고 넘쳐서, 잉여되어 있는 물건들이 차고 넘쳐서 이것들이 환경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잉여된 물품을 우리가 기부받아서 이걸 현금화시켜서 100%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취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미 반기문 사무총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KBS, MBC, SBS 3사를 비롯해서 언론에는 이미 270회 이상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짧은 거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배우 김태희 씨의 선물박스 기부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총장과 이영수 화백 등이 결시가동을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에 참여합니다. 박스 337 모바일 앱을 통해 유명인이 기부한 애장품을 경매해 판매 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여기 SBS에 나갔었을 때는 저희가 초록우산과 같이 협업해서 이벤트를 진행했었던 거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2PM의 우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물건을 3개를 기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우리 머그컵 회 하나에 5,000원, 10,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셀럽이 이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 부분들은 가격은 13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럼 한 사람이 경매로 해서 130만 원 가느냐? 아니, 팬덤들은 5,000원씩만 기부합니다. 5,000원씩 낸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된 사람은 로또가 됩니다. 13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가고요. 그게 관심사항이 계속 모여지는 거고요. 자, 이 부분들을 2PM의 우영이라는 친구가 브이라이브에 올려서 야 얘들아, 나 이런 부분을 좋은 이벤트 했어. 좋아요 수가 120만 건.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500만 건이 넘는 부분에 좋아요 수가 받습니다. 이게 셀럽이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동참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물건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하고 구경하고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저희 부분에 들어와서 저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들 걸 깔아보면 거기에는 박스 337, 중구항, 명품, 이런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호텔부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뒤에 가서 들어가 봐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마케팅도 하지도 않고요. 저희 부분에 지금 그 고문님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13대 중소기업 청장님이었던 한정화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저고 한정혜 이사장님입니다. 한정혜 선생님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부분에 위촉까지 저희가 해드렸는데,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으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마시고요. 왜? 저분이 이 부분을 한 거는 이 부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금액과 관계, 이런 돈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내가 최대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도와줄게 라고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이거는 SK증권의 대표이사인 김신 회장님입니다. 요게 김신 회장님이고 이게 접니다. 저희들 부분들이 지금 SK증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과 내용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메이저급은 단번에 엔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높여가는데 이미 관심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지금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청년 창업과 부분들에서 연계성도 가지고 있고요. 대학하고도 연계가, 특히 대학은 저희들이 10개 정도 대학하고 MOE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도, 소상공인 협회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성을 좀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깔고 있는 앱에 대한 부분들, 야, 이게 뭐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내용들은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 내가 이거 되겠네 안 되겠네를 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건대학교 있는 대전 보건대학교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가졌고요. 저희는 의료기기에서부터 모든 부분들, 의료, 학생, 인력,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들까지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 부분들은 박스 337, 또 중구항, 쇼핑몰,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의 모든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허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고요. 특히 박스 337 같은 경우는 6년이 지금 넘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의 부분이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서 기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준비와 노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좀 해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세 가지를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그 질문 받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지금 회원님 몇 명 정도? 저희가 이전에 한일 동시 오픈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가요. 이 부분에 3월 7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이번 발표회 시작하면서 스타트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 부분도 지금 뭐냐면 여기 협회장님부터 모든 분들, 여기가 이제 직장인 축구 부분들의 협회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장담컨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저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특히 박스 337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벤트 한번 진행하고 기획되면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부분들이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말씀하시면 공고 나라라든지 당근이 투자를 조 단위로 받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당근보다 훨씬 더 지금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적자입니다. 네. 적자에도 조 단위로. 네, 그거는 조 단위라는 건 마켓컬리가 됐던 어디가 됐던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99%는 앱을 시작할 때 스타트를 걸을 때 전부 다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마켓컬리가 지금 4조 원까지 가던 게 지금 4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했었던 부분은 투자가 결국은 발목이 되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 발전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히나 지금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 BM이 없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다. 특히 중고나라가 롯데가 1,800억을 투자받았고 중고나라 김상현 대표가 중고나라를 인수했는데 결국은 지금 5년째 잠수를 타고 있거든요.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중고시장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C2C 시장을 B2C나 B2B나 B2C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중고시장은. 네, 그 시장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스타트가 C2C 시장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진행됐고, 그 시장은 중고나라에 학습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차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들과의 부분에서 전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발 몇 년 하신 거예요? 제가 연구만 8년 정도 했고요. 개발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건 7년 정도 진행해서 총 이쪽에 대한 준비는 15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고나라의 이승우 대표가 롯데가 인수하기 전에 저하고 원래는 중고나라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요번 제 세팅할 때 출범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롯데가 투자가 1,800억이 들어가면서 주주들이 야 무슨 소리야, 당장 일단 돈 받고 나가는 게 제 순대,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저하고 콜라보를 못하게 된 거죠. 네, 충분히 그 이상의 저희는 부분들이 된다. 그것만큼은 제가 얼마든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마켓이 그런 시장과 기능이 있었다고 그랬으면 지금의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대학교, 경제 이쪽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집중 토론을 했었을 때 그거의 맨 마지막 부분은 모든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이 논리를 이기거나 합리화시켜서 된 부분은 없습니다.
해외 쪽도 그럼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시장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요. 한일 동시 오픈을 준비를 했고, 일본에서는 가파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고 그래서 일본서 출발, 일본하고 한국을 동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일본 분들이 한국에 한 번 들어올 때 50에서 100명씩 들어와서 저희들이랑 2박 3일 컨퍼런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막 진행해서 계약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본 회사를 하나를 설정해 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딜을 좀 많은 돈을 받으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그 2년 정도 제가 노력했었던 게 물거품 돼서 조금 더 늦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겪었던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습니까?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해소하고 싶으신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료는 잘 유출을 많이 안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소개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려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국회 촬영도 제가 했었어요. 사진 촬영.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때 국회 때는 비즈니스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네, 예, 예. 아니, 저랑도 어떻게 뭐 통하는 전문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 단장이시고. 여기랑 같이 오신 줄 알고.